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일반 가틀지 강좌입니다. 자, 이번에는 운영체제 8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세서 스케줄 방법 중 우리가 라운드 로빈 기법, 즉 RR 기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RR 기법은 뭐였어요? ABC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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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이런 식으로 타임 슬라이스를 정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 이제 이렇게 돌리는 기법을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스케줄링 기법 중에서 무슨 기법에 해당이 되죠? 바로 선점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말한 내용이 틀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간 할당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시간 할당량이 너무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무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단위로 옮겨가기로 했냐면 0.0000001초 단위로 옮겨가자. 데이터가 뭐 처리해야 될 일이 100개가 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옮겨가는데 시간을 다 소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옮긴이라고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오버헤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버헤드가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시간 할당량이 이제 너무 크면 어떨까? 만초? 네, 넉넉하게 10만 초 단위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거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B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C 다 처리하겠죠. 그러니까 FC, FS와 별반 차이점이 없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액티브 시스템에 많이 사용된다. 인터액티브 시스템이다 라고 한다면 사용자로부터 이제 입력받는 시스템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컴퓨터가 출력한 내용에 따라서 사용자가 적절하게 입력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드나 스프레드시트와 같이 특정한 내용을 하면서 결과를 보는 그런 데 이제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82번입니다. 자, 모니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모니터는 우리가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네. 프로세스의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 세마포와 모니터 방법 중에 모니터가 있죠. 이건 여러분이 검은 천으로 둘러싸여서 외부에는 보인다 안 보인다,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은폐한다 그거죠. 정보를 은폐하는 기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프로세스가 특정한 프로세스 혼자서 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이제 공간이고 그런 기법을 우리는 모니터 기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의 경계에서 상호 배제가 시행이 된다. 하나의 프로세서는 하나의 자료만 사용할 수가 있고 뺏을 수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료 추상화 정보 은폐 기법을 기초로 한다. 순차적으로 재사용 가능한 특정 공유 자원 또는 공유 자원 그룹을 할당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프로시저를 포함하는 병행성 구조입니다. 모니터 내의 데이터는 모니터 외부에서 액세스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83번입니다. 프로세서가 자원을 요구를 할 때 시스템의 안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세서의 자원 요구만을 할당해주는 은행원 알고리즘은 대표적인 교착 상태의 뭐죠? 네, 피해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피해가는 방법, 회피해가는 방법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 그런 말이 있죠. 교착 상태가 이 길로 가면 교착 상태가 일어날 게 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똥이 있다 생각을 하고 돌아간다라는 거죠. 회피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2번이 회피가 됩니다. 84번입니다. 실기억장치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주기억장치를 고정된 크기로 분할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 조각 현상이 발생을 한다. 즉 내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쪼개진 상태에서 주기억장치를 이렇게 고정된 크기를 분할해 놓고 프로그램을 들어와 라고 했을 때 큰 덩어리도 있을 수가 있고 작은 덩어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작은 덩어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만큼 공간이 남게 되는 거죠. 이거를 내부 단편화, 큰 덩어리가 이제 못 들어오는 것을 외부 단편화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주격장치와 보조격장치 간의 데이터들에 대한 이동이 빈번히 발생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자, 2번이 틀렸습니다. 프로그램이 주격장치에 적재된 후에 실행하기 때문에 데이터 이동은 그렇게 자주 발생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주어진 분할 안에 다 들어갈 수 없는 경우, 즉 외부 단편화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 전체가 주격장치에 위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페이징 기법과 세그먼테이션 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85번입니다. 페이징 기법과 세그멘테이션 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페이징 기법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줘야 될 거는 뭐냐면, 페이징 기법에서는 이제 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내부 단편화만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격장치와 가상기억장치에 그걸 이제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거죠. 네, 그래서 주격장치 공간이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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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K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의 가상기억장치 프로그램의 크기가 총 크기를 10K, 10K 나누다 보니까 하나가 이제 5K가 되는 거죠. 10K, 10K, 5K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들어갈 프로그램이 있는데 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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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K 이렇게 나누진 않잖아요. 10K라는 하나의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10K 나누고 5K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기 때문에 외부 단편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 단편화만 일어나는 거죠.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반대로 가변 크기로 나눠서 외부 단편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큰 차이점은 이게 있습니다. 자, 페이징 기법에서는 주소 변환을 위한 페이지 맵 테이블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0번이 꼭 여기 0번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것을 매치시켜주는 페이지 맵 테이블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을 일정한 크기로 나눈 것을 페이지라고 하고,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크기가 각각 다른 단위로 나누는 거고, 4번이 틀렸죠. 네, 페이징에서는 내부 단편화,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외부 단편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페이지 교체 방법 중 매 페이지마다 2개의 하드웨어 비트가 나왔죠. 자, 비트, 참조 비트, 변형 비트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뭐죠? 그죠? 바로 4번에 있는 NUR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유닉스 파일 시스템에서 아이노드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유닉스 파일 시스템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부트 블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슈퍼 블럭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노드 블럭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블럭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부트 블럭은 부팅 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 슈퍼 블럭은 하드디스크 전체에 대한 내용이고, 아이노드 블럭은 이제 파일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 정보가 되는 거고, 데이터는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겁니다. 자, 4번에 보면 파일이 최초로 수정된 시간이 아니라 최종 수정된 시간이 저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 중에서 탐색 거리가 가장 짧은 요청이 먼저 서비스를 받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탐색 패턴이 편중되어서 안쪽이나 바깥쪽 트랙이 가운데 있는 트랙보다 서비스를 덜 받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 일단 탐색거리가 가장 짧은 것부터 SSTF 방식이다라는 거죠. 네, 정답 몇 번인가요? 4번이 되겠군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파일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고급 언어에 대한 번역 기능을 제공한다 라고 그랬는데, 이건 파일 시스템이 아니죠. 번역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뭐죠?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서 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언어 번역 프로그램.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자, 2번에 사용자가 파일을 생성하고 수정하고 제거할 수 있다. 세 번째, 파일 공유를 위해서 여러 종류의 접근 제어 기법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공유를 하는 데 있어서 너도 나도 공유하겠다 하면 안 되고 어떤 질서를 지켜야 되겠죠. 질서를 지키게 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접근을 제어하는 기법이다라는 거죠. 불이익 사태에 대비한 예비와 복구, 복구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장이 나면 원래의 상태로 얼른 되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백업, 한 번 더 저장을 해두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파일 구성 방법 중 I3 파일이다, 인덱스 순차 파일이다 라는 거죠. 자, 물리적인 색인 구성은 디스크의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색인을 구성을 하는데 3단계 색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색인 순차 파일을 한번 본다면 영역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기본 영역, 일반적인 기본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색인 영역, 색인 영역, 그 다음에 특이한 오버플로우 영역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자, 이 색인 영역은 트랙 인덱스, 실린더 인덱스, 다음에 마스터 인덱스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1번입니다. 디렉토리 구조 중 MFD가 있습니다. MFD는 뭐죠? 그죠? M이 이제 마스터죠. 마스터, 그 다음에 파일 디렉토리다 라는 거고, UFD, 이제 UFD는 뭐죠? 유저, 사용자, 파일 디렉토리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여러분 무엇이죠? 바로 2단계 디렉토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MFD다, UFD다 이렇게 있는 거고, 마스터 파일 디렉토리는 각 사용자에 대한 이름, 계정 번호, 또 사용자의 디렉토리를 가리키는 포인터, 그죠? 사용자 파일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는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UFD는 오직 한 사용자가 갖고 있는 파일에 대한 정보만 갖고 있는 것. 2단계 디렉토리 구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디스크의 기억 장소를 할당하는 방법 중 연속적으로 할당할 때에 비해서 링크를 이용해서 할당할 때 좋은 점이 뭐냐? 링크는 이제 주소를 가지고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된 공간에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된 것, 그 다음에 비연속적인데 포인터로서 이렇게 연결돼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링크를 이용하면 좋은 점과 거리가 먼 것이 뭐냐? 1번 외적인 단편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외부 단편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연속된 공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파일의 크기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공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얘는 링크로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해서 링크로 연결한다라는 거죠. 파일 생성 시 파일의 크기가 얼마일까 그걸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디스크 압축이 불필요하다. 남아있는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 원하는 블럭에 직접적으로 액세스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링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링크를 이용해서 파일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틀린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3번입니다. 파일 보호 기법 중 파일에 접근 목록을 두어가지고 접근 가능한 사용자와 가능한 동작을 기록한 후 이를 근거로 접근을 허용하는 기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자, 파일 보호 기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은요, 파일 명입니다. 파일 이름을 모르는 사용자를 접근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자, 파일에 암호를 아는 사람만 접근을 허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접근 제어. 파일마다 접근 목록을 두고 이를 근거로 접근을 허용하는 것.
이죠. 문제에서 말하는 거 파일에 접근 목록을 두어서 처리하는 거 바로 접근 제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4번입니다.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에 내장된 기능이다. 프로그램의 신뢰성 있는 운영과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 이런 것과 관련된 보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자, 파일을 이제 보안을 하는 기법에는 외부 보안하는 방법, 다음에 이제 내부 보안 방법, 다음에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외부 보안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외부 침입이라든지 또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고, 내부 보안이다 라고 하면은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에 내장된 보안 기능을 통해 가지고 파일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을 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이다 라고 한다면 사용자의 신원을 운영체제가 확인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에 내장된 기능이다. 그래서 내부 보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5번 문제입니다. 128개의 CPU로 구성된 하이퍼 큐브에서 각 CPU는 몇 개의 연결점을 갖는가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결점이 2개다. 연결점이 2개이면 프로세서의 수는 얼마일까? 2에 2승해서 4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연결점이 이렇게 3개이다. 3개이면 연결점이 우리는 3개인 경우 2에 3승해서 8개의 이제 프로세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얘는 뭐냐면 128개의 CPU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죠? 2에 7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서 수가 128이니까 몇 개의 연결점을 갖느냐? 7개의 연결점을 갖는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96번입니다. 다중처리기 운영체제 형태 중 주종 마스터 슬레이브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서를 우리가 마스터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프로세서를 슬레이브로 지정을 하는 구조를 말을 하죠. 그래서 주 처리기에서는 이제 입출력에 대한 연산을 담당을 하고 또 운영 체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종 처리기에서는 이제 연산만 담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 처리기가 고장이 나면 전체 시스템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무엇일까? 바로 1번이 됩니다. 주 프로세서에서 운영체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97번입니다. 분산 시스템에 대한 구축 목적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분산 처리 시스템이다 라는 것은 독립적인 처리 능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을 통신망으로 이제 연결한 방식이 되죠. 그래서 이걸 하면 뭐가 좋아지냐? 일단 자원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게 되고 속도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신뢰도에 대한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통신망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안에는 더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안 문제가 더 이제 향상이 되는 게 아니라 보안 문제가 발생이 된다. 더 발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안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8번 문제입니다. 분산 운영체제의 구조 중 완전 연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완전 연결이다 라는 망형이 되는 거죠.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모든 사이트는 시스템 안에 다른 사이트와 직접 연결이 된다. 사이트를 가는 메시지 전달이 매우 빠르다.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 비용이 적게 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죠. 회선의 비용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고요. 사이트 간의 연결은 여러 회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혹시나 한 군데가 고장이 나면 돌아서 가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남은 시간과 준비 상태 큐에 새로 도착한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을 비교해서 자, 핵심은 어디 있어요? 가장 짧은 실행 시간을 요구하는 프로세서에게 CPU를 할당하는 기법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이건 어떠세요? 정답이 뭐겠습니까? 바로 4번에 나와 있는 SRT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100번입니다. 실행 중인 프로세서가 일정 시간 동안에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을 무엇이라고 그러죠? 바로 워킹셋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CPU가 많이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